전기자전거 아직도 검색만 하고 계신가요? 편하다던데 살까? 근데 배터리 관리는 어떻게 하지?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머리 아프고 결정하기 힘드시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지긋지긋한 검색 완벽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질문이 많은 내용만 싹 긁어 모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알짜배기 3파트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파트 1 기초상식 팩트체크, 진짜 편한 것부터 무게, 배터리, 주행거리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파트 2 헷갈리는 법규 완벽 정리, 파스, 스로틀, 자전거도로 들어가는 기준, 면허, 헬멧 30km 기준까지. 파트 3 생존을 위한 실전 가이드, 단순히 타는 법이 아닙니다. 사고 안 나는 법, 배터리 안 터지는 법, 그리고 내 지갑을 지키는 AS 팁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중에 수백만 원 손해를 지킬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파트 1 전기자전거 기초 궁금증 해결.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기자전거 그거 진짜 편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편합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요. 모터가 뒤에서 쓱 밀어주니까 평지에서는 발만 얹어도 나가는 느낌이고요. 특히 오르막길, 일반 자전거로 달리면 허벅지 터지는 바로 그 오르막길 구간도 전기 자전거는 그냥 앉아서 올라갑니다. 이게 최고의 장점이죠. 근데 딱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평지에서 속도 좀 즐기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면 법적으로 25km 속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로드바이크처럼 30km, 40km 이상으로 절대 밟을 수가 없습니다. 시원하게 달리고 싶은 분들, 속도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 부분 감안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오르막길 정복용으로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평지에서 속도를 즐기거나 레이싱을 즐기신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파스, 스로틀, 여기서 필수 영어 2개만 기억하고 가실게요. 바로 파스랑 스로틀입니다. 파스는 내가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작동해서 내가 주행하는 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스로틀은 오토바이처럼 그냥 당기면 나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보통 파스는 1단부터 5단까지 조절하는데요. 1단은 배터리 아끼는 모드, 3단은 일상 주행, 그리고 5단은 풀파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파스 5단이면 오르막길 날아가나요? 물론 강력하게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경사가 너무 심한 곳에서는 다리 힘도 반드시 쓰셔야 되긴 합니다. 자전거 기업이 한계만 믿다가는 자전거가 오르막길 중간에 멈출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리를 굴러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꿀팁 하나 드리면, 급경사에서 무조건 파스 단수만 올리지 마시고 자전거 기어를 낮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올라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네 번째 질문, 무게입니다. 제가 타는 게 대략 28km 정도 나가는 전기 자전거인데요. 일반 자전거가 보통 10km 정도 하니까 2배의 무게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들고 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게 부피가 크고 잡을 때가 애매하기 때문에 단순히 쌀 20kg짜리 드는 것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엘리베이터 없는 3층에 산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배터리랑 모터, 그리고 그걸 버텨낼 튼튼한 프레임 때문에 이 무게는 조금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주행거리입니다. 스펙표 보면 100km 간다, 200km 간다, 정말 다양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이상적인 환경에서만 측정이 된 거고요. 실제로는 스펙이 50%에서 90%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파스 1단으로 가면은 90% 정도는 주행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스 5단이나 스로틀로 갈 경우에는 정말 표시된 것의 50% 정도밖에 가지 못한다고 보는 게 편합니다. 혹시 출퇴근하시는 왕복 거리가 10km 정도 된다면 배터리 용량은 14A 정도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20A 이상이 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스와 스로틀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타고 계신 그 전기 자전거 쪽으로 자전거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타고 계시는 게 자전거인지 아니면 개인 이동형 수단인 PM인지를 잘 나눠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거 모르고 있다가 걸리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딱 10초 만에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스로틀 레버나 스로틀이 있다. 그렇다면 일단 자전거는 아니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PM이라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둘째, 페달 밟을 때만 나가는 파스 형식이다. 그리고 속도는 25km가 넘어가면 모터가 자동으로 꺼지고 무게 역시 30kg 미만이다. 거기에 인증까지 받았다. 이 네 박자가 다 맞아야 전기 자전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불법 기체나 PM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는 다음에 나올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파스 방식인 진짜 전기 자전거는 당연히 합법입니다. 근데 스로틀이 달린 PM은 자전거 도로를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인도, 보도블럭입니다. 여기서는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 자전거든 킥보드든 보도블럭에서 사람을 치면 100% 과실입니다. 보험 처리도 힘들고 합의금 단위도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면허도 헷갈리시죠? 파스 전용은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은 학생들도 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일단 스로틀이 달렸다. 기본으로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 없다면 무면허 운전에 속하면서 헬멧 착용도 당연히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파스 방식은 헬멧을 안 쓴다고 따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로틀 방식은 안 쓰면 범칙금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법을 떠나서 일반 전기 자전거든 PM이든 헬멧은 반드시 쓰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게 혼자 넘어져도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속도 25km 제한 푸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이거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불법입니다. 불법 개조고요. 그리고 무게 30kg가 넘어가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KC 인증 마크나 각종 인증 마크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특히 배터리랑 충전기 반드시 사용하라는 것만 사용하고 인증받지 못한 것이라면 사용하는데 주의를 해야 되고 가능하면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특히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터리 화재 뉴스 종종 보셨죠? 그래도 요즘에는 뉴스에서 많이 접하지는 않지만 연간 20건 정도는 발생한다고 합니다. 설마 나한테 일어나겠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셨다가 정말 집안에 불이 났을 때 내 소중한 재산이 전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수칙 딱 4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첫째, 무조건 KC 인증받은 정품 충전기 사용하기. 둘째, 완충되면은 바로 콘센트 뽑아주기. 과충전이 배터리 폭발 사고의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합니다. 셋째, 배터리에 충격 주지 말고 적정 온도에서 보관하기. 넷째, 배터리는 완전히 소진된 0%를 절대 유지하지 말고 가장 낮은 수치도 20% 이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은 파스 방식은 일반 배상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스로틀 방식은 별도의 보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마다 약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정말 큰 돈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약관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지비 중에서는 배터리 비용이 가장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정품 같은 경우는 20만 원, 30만 원, 많게는 60만 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충전 습관만 잘 지켜도 배터리는 3년에서 5년 정도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았죠?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살 게 파스인지 스로틀인지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속도가 25km 제한, 무게가 30kg 미만, KC 인증 확인하기. 셋째, 우리 집과 회사, 보관할 곳을 미리 확인하고 정해두기입니다. 넷째, 헬멧과 보험료는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기입니다. 다섯 번째, 나중에 배터리 교체 비용에 큰 돈이 들어갈 것을 미리 감안해서 관리를 잘해주는 것입니다. 이미 전기자전거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영상 끄고 딱 3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첫째, 내 자전거에 스로틀이 있는지 파스 방식인지. 둘째, 지금 배터리를 충전기에 꽂아놨다면 완충이 되어서 뽑아야 되는지 좀 더 충전을 해야 되는지. 셋째, 헬멧이 없다면 반드시 주문하기. 이것만 실천하셔도 당신은 상위 10% 라이더라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자전거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들을 다뤄봤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은 그래도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좀 아네? 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두 좋은 전기자전거 장만하셔서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기자출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